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청래 후보님에 대한 한 번 더 이제 미리 알아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함께 해주셨던 활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정청래 후보님을 한번 기대해보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네.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또 이렇게 상기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우리 충청의 아들인 거 알고 계실까요? 아, 네. 자, 우리 1965년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나셨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졸업하시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100% 네, 우리 충청이시라고 합니다. 자, 건국대학교에 진학하며 서울로 상경을 하셨고요. 87 항쟁과 같은 학생운동에 투신을 하셨습니다. 이후 마포 지역에서 학원을 장기간 운영하신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비상교육의 모태가 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2002년 노사모로 활동하시며 정계에 진출하셨고 17대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되는 아픔을 있으셨지만 묵묵히 당에 남아 전국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안 재촉하셔도 됩니다. 네. 자, 2020년 총선에서 국회로 복귀하셨고 2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시기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수석 최고의원으로 당선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도 모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 정부의 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오신 우리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 거듭나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에 대한 양력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토크 코스터가 시작되면 시간과 함께서 아마 이 양력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청래 후보님에 대해 한 번 더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소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이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이 정부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야! 국회로 왜 만들어야 우리 아무리 성공해도 국회를 열려야지!
줄지어드립니다. 선관위 청사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증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강경 접수를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국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오해한경제는 사면초가 위기 속에 출마저 가시밭길로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잘 믿지 않으세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지금 가면 내는 상태예요.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배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회원을 끄집어내라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으라.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보니까 위원장이 상황이 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윤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서 한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내란을 극복하면서 해오신 활동들이 너무 뜻깊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저희 중간에 박수도 쳤고 기가 찬 웃음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또 우리 자 바로 정청래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앞장서서 멋지게 또 잘 이겨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또 함께 하나 돼서 지금의 또 대한민국이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이 촉박하여 다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님의 충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청년당원 윤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앞둔 핵심적인 시기에 사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내일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내일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온전히 정청래 후보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내빈 소개 없이 진행되는 것과 부득이 국민의례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되어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 이후에도 후보님께서 최대한 많은 지지자분들과 한 분 한 분 개별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이동을 할 계획이십니다. 50분가량 밀도 있게 진행된 행사이니만큼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정청래 토크인 충북 토크 콘서트인 충북 힘차게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행사 마지막 피날레를 손피켓과 함께 사진 촬영으로 장식을 할 예정인데요. 자, 아까 먼저 오신 분들도 미리 연습을 좀 하긴 하셨습니다. 자, 지금 함께 또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피켓 앞뒷면 문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충청의 아들 당대표는 정청래를 앞쪽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충청의 아들 그리고 자 우리 당대표는 정청래 앞쪽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당대표는 하면 정청래 이렇게 세 번을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신 분들 아까 잘해주셨고 또 뒤늦게 이렇게 잘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 힘차게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이름을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네, 정말 이제 호흡은 잘 맞네요. 네, 그런데 아까도 좀 제가 부탁드린 말씀인데 목소리가 조금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정말 힘차게 외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대표는 이야, 정말 너무 멋지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면에는 이재명의 1등 파트너 민주당의 미래 정청래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외치겠죠. 이재명의 1등 파트너 하면은 마찬가지로 정청래 이렇게 세 번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 하나하나가 아마 우리 정청래 자 우리 당대표 후보님에게 네. 글씨로 가지 말고 색깔로 가세요. 색깔로 그냥 갈까요? 인쇄가 잘못됐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도 맞아요. 흰색에 돼 있는 분이 있고 또 파란색에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네, 흰색이라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흰색이 앞으로 보이게.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께는 파란색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정청래만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1등 파트너! 정청래! 이야,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가 아마 우리 후보님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의 아들인 우리 정청래 후보님, 이제 아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동 중이시고 거의 뭐 도착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송 2주기 지금 행사에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헌화까지 하신 후에 이동을 하신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동 중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우리 또 후보님 오실 거고, 또 우리 후보님의 또 어떻게 보면 좀 파트너시죠. 우리 이성윤 의원님도 이제 또 함께 오실 텐데요. 아마 전국 방방곡곡을 이제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 여정이 힘드실 겁니다. 자, 우리 충청에서 바로 이곳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자, 우리 당대표님, 당대표 후보님이시죠. 후보님 이제 정청래 후보님과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께 정말 기 많이 불어 넣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죠?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하는 이 목소리가 저도 이제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이 무대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정청래 후보님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담이지만 저희 그 와이프가 오늘 꼭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저희 딸 케어 때문에 못 왔는데 정말 정청래 후보님의 정말 완전 찐팬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죄송하면 이런 얘기인데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에 이제 관심 1도 없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근데 당연히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 사실 그 중에 하나였는데 12월 3일 이후부터 정말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정말 민주당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안에 정청래 유튜브 영상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완전 찐팬이 돼버렸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또 해주셨고 저희가 또 핵사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말씀을 정말 사이다처럼 그냥 시원하게 해주시는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팬이 되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금방 오시겠죠? 왜냐면 이게 있어요. 상당히 조용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시간이 좀 많다면 이렇게 또 궁금하신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질의응답도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움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도 우리 후보님께서 아마 여기 오신 지지자분들하고 사진 촬영은 이렇게 꼭 해주신다는 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로 또 같이 자, 저도 오늘은 꼭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또 도착을 하셨네요. 자, 여러분 도착을 하셨어요. 자, 우리 정청래 당대표 후보님과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 자, 주십시오.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우선. 자, 정말 저한 우리 정청래 후보님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이 지금 제 앞에 있다는 게 정말 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정청래 후보님과 전국을 수리하면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성윤 의원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정청래 후보님의 든든한 지원군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윤 의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오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오시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 모시고 오송 참사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을 가장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자 우리 이성윤 의원님의 자 인사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저희가 시나리오상의 멘트가 있긴 한데 이게 또 저기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좀 너무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던 순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이재명의 1등 파트너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무대로 모실 텐데요. 자 무대로 모시는 동안 충북에서 큰 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정청래를 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때 박수를 많이 나오셨잖아요. 자 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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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님 충북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짧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입니다. 우리 전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참 탄핵사 정청래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나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때 박수 쳤어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녀는 의원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 같지만 미리 정하고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 김창기 목사님이 저를 지그시 보고 계십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6월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부터 해산시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앴고 비상계엄의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전시 및 준전시 국가 비상사태 군사상 필요해서 국가 안정 질서가 유지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계엄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고 바로 헌법재판소 밖을 나와서 국민들께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렸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헌법은 이전의 헌법과 달리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의 적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5.18과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이 만든 헌법 덕분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친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전 세계가 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계엄군의 총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이 아니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해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과 그리고 저 정청래의 목숨을 구해준 여기 계신 국민들께 그래서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까지 112일간의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국민이 지키는 나라의 책은 18명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17분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 그리고 제가 18번째로 책을 썼는데 마지막 350페이지 끝은 제가 썼습니다. 마지막 두세 줄만 제가 읽어드리고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지킨 나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니까요.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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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후보님 잠시만요. 여기 계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우리 후보들 봐도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뜻깊은 깜짝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남녀노소 정청래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새싹 지지자분들께서 민주당의 미래 정청래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차민준 어린이 무대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 이름은 차민이에요. 자, 우리 남자친구는? 제 이름은 차민준이고 3학년입니다. 자, 아니 아까 우리 차민이 친구가 우리 후보님한테 뭐 한가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아까 뭐라고 했지? 크게 외쳐줬었죠? 뭐라고 했었죠? 정청래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꽃다발 전달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때 여기 계신 참석자 모든 분들 정청래 후보님께서 당선의 기운 더 듬뿍 받으시라고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에서도 하면 정청래 당대표를 하면 정청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민주당의 미래 정청래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는 정청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후보님 토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꾸 내려가시면 하는데 몇 대? 야, 지금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5년 선배, 초등학교 선배를 만나셨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반가우시겠어요.
아, 네. 아이고야, 우리 또 선배님께서 후배인 우리 정정희 남대 후보님, 네,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정희 후보님을 화상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희망찬 마음을 안고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좀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분이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고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로 나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감회도 역시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일들과 당대표로서 이제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계획에 대해 힘차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말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니까 네 그동안 뭐 있었던 일들 아까 이제 뭐 책으로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지만은 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있고 우리 당 대표로서 이제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힘찬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대선 때 우리 같이 다 외쳤죠? 좀 빠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5년 하고 또 저쪽에 넘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 이유는 민주정부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세력, 내란의 뿌리는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는 것이 그 조건일 텐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입법, 행정, 사법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입법은 없던 길을 내고 좁은 길을 넓게 내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게 길을 내는 곳이 입법부라면 행정부는 그 낸 길을 잘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행정부이고 길을 잘 가야 되는데 반칙하고 이탈하고 새치기하고 하는 것을 심판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부라면 입법부는 당연히 그 길을 없던 길을 내고 좁은 길을 다시 넓히는 길에 있어서 저항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한 개혁에 대한 저항 그거를 그냥 나몰라라 저항하니까 반대하니까 그럼 그만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태평성대가 아니고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제가 국방위 안기백 후보자 청문회도 하고 왔습니다만 국방개혁도 해야 됩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 강력함이라면 정청래가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 아니냐. 이런다고 외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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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응원단장 출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전부터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집권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쳐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건의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검찰개혁은 8월 달에도 가능합니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공소 제기하는 공소 업무만 해라. 검사는 그걸 다 배치하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해라.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해라. 그러면 이 수사에 관련돼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절해라. 그럼 됩니다. 그리고 법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검찰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예 기간은 왜 필요하냐? 지방마다 검찰청사가 있어요. 그럼 그 검찰청사를 어떻게 쓸 건지 다시 재배치해야 돼요. 검찰 수사관들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들하고 일했었는데 이제는 경찰들하고 일해라. 다시 재배치해야 돼요. 인원도 다시 조정해야 돼요. 예산도 다시 분배해야 돼요. 부서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사무실도 다시 분배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이걸 법적인 용어로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다, 1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10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을 공표하고 이 법은 10개월 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현재 검찰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유예 기간 없이 당장 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세종 리더십보다는 조선시대의 태종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성격상 태종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당대표는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끊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서. 끝나신 겁니까? 네. 네, 제가 끊었군요. 네, 자 우리 정전 후보님의 이런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이재명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들이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거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처음 인연 그리고 첫 인상은 좀 어땠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이거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까?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 주세요. 그냥 제가 그냥 거짓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동영 대선 후보 캠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 준비를 했는데 어느 누가 성남에 변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봐라. 그래서 저한테 이재명 변호사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똑똑하고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동영 중앙선대위 캠프로 제가 연결을 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중앙무대에 데뷔를 하게 됐던 것이 인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 전 전당대회 때 제가 2007년도에 만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2006년도 가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인연이 됐고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통들 거기서 같이 활동했고 또 정통사관학교라고 1박 2일 하드 트레이닝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같이 활동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 그런 조직들을 뒤에 다 본인이 추스리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으니 한 20년 가까이 인연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각자 따로 똑같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장 발전해왔고 저는 이상하게 국회의원 됐다 떨어지고
공천 못 받고 컷오프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잊혀지지 않는 두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대선 후보가 돼서 의총장에 입장을 합니다. 근데 의총장은 아시다시피 의원들만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아닌데 대선 후보가 돼서 국회 예결위장을 뒤에서 딱 오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그 중앙 통로를 닦아서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비주류, 약간 아웃사이더 이런 거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국회의원도 아닌 그러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박수치는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저도 찡해서 눈물 한 방울이 났던 기억 한 장면. 또 하나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 옆자리 짝꿍으로 2년간 있었는데 본회의가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면 둘이 앉아가지고 30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온갖 것을 다 알죠. 표정만 봐도 알고. 근데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 왠지 모르게 저는 첫 번째 체포동의안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러워서 그랬는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는지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근데 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무효표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서 1시간 정도 끌었습니다. 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회의장 맨 뒤에 중앙통로에 이재명 대표가 앉아있고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있고 근데 국회 발언 때 옆에서 개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효표냐 아니냐 이 한 표 가지고 굉장히 큰 좌우가 되는 거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 1시간 동안이 너무 길었고 모든 카메라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마치 사격 준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막 후레지를 터뜨리고 성남지청에 소환될 때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고 카메라 기자들이 막 빛을 발사하면서 막 쏘잖아요. 저는 마치 총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위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표정 하나를 찍으려고 온갖 카메라가 사격 준비하듯이 불을 켜고 있는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때 귀에다 대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대표님 이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알았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눈물이 많아진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제가 귀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장면이 하여튼 저로서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힘든 장면이었나 봅니다. 그 장면이 가장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단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 4번 넘겼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깊이 인식되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급으로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제가 무슨 김대중 대통령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제가 그런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제 말대로 돼서 너무나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 또 중간에 또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그 뭐라 표현할까요? 우리 진심이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의 1등 파트너는 그래서 당대표는 여보세요. 네. 수정해 주세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등 파트너가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 든든한 파트너. 그럼 이쯤 되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 박수 한번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아이고, 뭐, 정청래 만나서 이때 막 울고 짜고, 막 이런 얘기 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도 좀, 난 참 가오가 있지. 막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네.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지지자분들은 그 사람다움이 너무 좋게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인간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이제 우리 정청래 후보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심차게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질문해야 할 것도 많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더 해주세요 질문. 더 해도 질문이 너무 훌륭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 다 뭐 멘트에 적혀져 있는 거라서요. 전 요게 좀 되게 그랬어요.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말씀 중에도 계속 나왔지만 사실 정말 어이없는 저희가 뭐 13 계엄이라는 그런 것도 겪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정말 화도 나고 막 정말 그런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자, 혹시 이제 탄핵 정국에서 정말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꼽히는 게 좀 있으신지 그러다면 네. 말씀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재미난 일은 없었고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의결한 그 문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가 갖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본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중간에 잃어버리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죠. 그래서 탄핵 땅땅땅 탄핵이 의결되고 나서 그 정본을 법사위원장실로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사실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제 차를 타고 가는데 혹시 또 차량이 습격당하면 탈취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경찰이 호의를 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장면이라 저희 보좌관이 의원님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접수하자마자 국회법상 제가 법사위원장이 자동직 오토매틱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정식 용어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제가 되는 거고요. 소추위원장은 없습니다. 소추위원 딱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를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 단원 중에 한 명이 오늘은 이성윤 의원이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 단을 꾸려야 했고요. 곧바로.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저는 바로 고민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17명을 변호사를 샀더라고요. 그것도 다 국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17명으로 그래서 꾸렸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추천도 받고 제가 이제 수소문도 하고 알아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팀플레이였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 이런 걸 보려면 실제로 그거 굉장히 눈 빠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좀 헛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한강에서 발을 찾듯이 검찰 기록을 하나하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불만 없이 볼 수 있는 품성 좋은 변호사. 그러면 팀을 좀 꾸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김진환 변호사를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한 결과 믿음직스러워서 그분에게 팀을 꾸리라고 했고, 그리고 김희술 전 헌법재판관, 송도한 변호사 이런 분들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대표 변호사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7명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잘했다고 한다면 그 법률대리인 17명 보석 같은 사람을 다 선발해서 한 팀으로 찰떡공주를 하게 만든 원팀 플레이를 하게 된 그거지 않을까.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되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3분 내외로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항상 고민스러웠습니다. 시적절해야 되고 또 유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하루 전에 미리 써놓으면 타이밍상 안 맞고 그래서 항상 떠나기 직전에 30분 전에 그걸 썼습니다. 쓰고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그 증인들 주신문 반대신문을 미리 이제 양쪽 변호사들이 쓰면 서로 교환을 하는데 저한테 당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루 전에 공부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는 내란죄를 뺐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량을 때리는 재판소가 아니라 위헌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는 빼는 게 맞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 사항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심판이. 그래서 내란 행위가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위헌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빼는 게 맞았고요. 근데 논란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위헌성과 중대성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들 다 모두가 지쳐서 그랬겠지만 저도 한 주 한 주 미뤄지면서 정말 많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또 저한테 조각조각 들어오는 간접 정보들을 짜 맞추고 그러면서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만약에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로 미룬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너무 많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도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감정상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아니면 도다 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겠지.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를 열면 한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안 나왔습니다. 민감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현재 사무처장이 나오면 헌법재판관들이 TV 생중계를 다 봅니다. 어떻게든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법사위에 출석시키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 개정 법률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 사무처장이 나왔고 그때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당 핵심 분들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지금은 총공세를 펼칠 때다. 나도 이것이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총공세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소리치고 그걸 시작을 했고 그날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문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 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 압력을 받지 않았고 그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거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최수원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탄핵위원 변호사들이 말하는 정청래라는 이게 또 있네요. 변호사 뭐래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 변호사들이 말하는 정청래라는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읽어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의 판단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막아주셨고 본인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었고 최고의 리더십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나온 짤이 있어요. 글이 정말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런데 이것도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비호감인가 봐요. 아니 그런가 봐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비호감인지 법사위원장 될 때도 내심 많은 거시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이니까 자동직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됐대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정청래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소추위원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들은 바 있고 정청래는 성격이 과격하고 못 참는 성격이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런 망치는 건데 뭐 이런저런 저로서는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보이나 할 정도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참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 가면서 말을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인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엄청 와가지고 등 엄청 두들겨주면서 막 잘했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는 잘하긴 잘했나 봐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가급적이면 변호사들한테 부담감을 안 주려고 토요일 오전마다 17명 변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한번 가려고 했더니 변호사들이 오지 말래요. 그래서 보좌관하고 최기상 의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만 간접적으로 받고 그런데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17명이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대리인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 탄핵소추 요지서 12분짜리를 제가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 40분짜리를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제가 글은 굉장히 쉽게 쓰는 편인데 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미리 쓰지 않아요. 팍 물이 찼을 때
1페이지 중에 쫙 쓰거든요. 근데 그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근데 제가 원래는 최종 변론을 15분만 쓸까 했더니 박은정 의원이 그래요. 윤석열은 1시간을 한다는데 양에서도 밀리면 안 됩니다. 좀 길게 쓰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일요일 오후 2시에 나가서 11시까지 있었으니까요. 8시간, 9시간 그냥 쓴 것 같습니다. 내리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나온 게 최후 변론 40분 분량인데요. 하여튼 그거 쓸 때도 한 열흘간 어떤 내용을 쓸까 생각날 때마다 수첩에 다 메모해놓고 키워드 메모해놓고 한 번에 쫙 써야 되거든요. 저는 글 쓰는 습관이 그래요. 썼다가 쉬었다 그러면 다시 또 써야 돼요. 습관이. 그래서 8시간, 9시간 동안 쫙 40분 분량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가끔 제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아까 처음에 시작 말씀하실 때 이제 비호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호감일 거고 그 비호감이라고 하는 이제 상대 측 이제 그쪽 국회의원들이랑 왜냐면 워낙에 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당 의원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현재가 굉장히 비호감. 그러니까 그쪽 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그냥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말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왜? 팩트로 정확히 집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핵사이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입장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최근 현대사의 중심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오셨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을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외쳐주셔야죠. 자,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 정청래! 자, 그럼 당대표는 정청래! 아,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제 저희 정청래 후보님께도 이렇게 뭐 질의응답하는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 생각에 지금 의원님이 좀 늦은 시간에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일일이 사진을 또 다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뭐 12시가 돼도 괜찮습니까? 네. 근데 내일 TV 토론이 있어요. 오후 2시에. 그래서 공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정말 좀 많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의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을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정말 진실된 우리 사람된 정말로 지된 사람으로서의 그 토크 콘서트 해주신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 먼저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간 안 줘요? 마무리 발언 그냥 하시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준비된 퍼포먼스가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정청래 당대표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다른 데 가서는 40분 하는데요. 4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무지하게 많이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한 살 어린 꼬마 신랑한테 시집와서 18살 때 큰형님 39년도에 낳았고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는 강제징용 끌려가서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3년 동안 석탄 캐다가 돈 한 푼 없이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6.25 때는 저희 동네 대둔산 밑에 산기슭이라 빨치산이 창궐했고 국군과 빨치산 중립외교를 펼쳤는데 그것이 안 먹히고
국권편을 들었다 하여 인민군들한테 해가 지고 나서 아버지를 끌어내서 동네 사람들 자본 앞에서 인민재판을 했고 결과는 총사령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왔고요. 자수를 했는데 믿어주지 않아서 밤 10시에 야간행군에서 지서가서 자수를 했는데 안 먹어주고 그 다음 아침에 죽인다고 해서 정말 절실하게 진짜 자수한 이유를 얘기해서 간신히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시키고 아버지랑 같이 장작패로 산으로 올라갔고요. 저는 우리 큰조카보다 5개월 늦습니다. 큰형수가 첫 손주 임신했을 때 5개월 때 아버지가 그날 밤 손을 좀 세게 잡았는지 저를 갖게 돼서 2번이나 저 때려갔고요. 근데 차마 못 뛰고 난 게 저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고졸이 꿈이었는데 제가 최초로 우리 동네 최초로 서울에 있는 대학,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서울대라고 부릅니다. 가서 동네 잔치할 정도로 좋았는데 학생운동 한다고 수배받다가 경찰이 우리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 있지도 않는 걸 뻔히 알면서 온 동네 다 들쑤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고 걔는 끝났대 빨간 줄 나서 취직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수배받다가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4시간 동안 수돗물이 틀어진 상태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석 달 후 석방돼서 가니까 신발을 못 벗게 해요.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 갖고 와서 2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2모를 먹고 나서야 신발 벗게 해서 벗게 않고 우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10남매 10번째라고 했잖아요. 호적상으로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9년생 큰형님과 53년생 둘째 형님 사이 14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돌진하면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5 아이를 연거푸 이뤘고요. 그 아이를 묻으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묻으러 산으로 간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근데 그 아기 무덤을 어머니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른 채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국 현대사 고비고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박순분 여사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수많은 박순분 어머니들 수많은 우리 정혜일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 우리 정학래 우리 큰형님 86세 지금도 장날에 뻥튀기 장사하러 다니는 건강한 우리 큰형님 같은 형님들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유순 큰형수님 그 며느리 같은 며느리들이 일궈온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충분히 나라를 망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열사들이 100년 전에 50년 전에 그토록 꿈꿨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안고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전쟁 때는 남편 인민재판 받고 사형 총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을 것이고 공부 잘하는 큰아들 자퇴시키는 그 심정 그리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킬 수 있고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대한민국 안 날려다가 저 산부인과에 2번 뛰어갔대요.
날려난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니까 데모에서 감옥까지 안 와도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어져서 오늘 여기에 왔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그래서 여기 서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꿈꿨을 대한민국일 것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모든 아버지들이 꿈꿨을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을 다시는 윤석열 같은 그런 모자란 사람을 뽑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더 알리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그것이 널리 확산되는 그런 플러스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뽑히고 안 뽑히고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 민주정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사를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헌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님 이제는 네 저기 자리로 내려가셔서 거의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또 이 마지막 말씀 중에 정말 너무나 또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았던 게, 일단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좀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최고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단체 사진과 사전에 발표해드린 손피켓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지고 계시는 손피켓 우리 파란색 배경이 보이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보이게 배경이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자, 충청의 아들을 앞쪽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당대표를 하면 자 정청래, 그리고 충청의 아들 하면 정청래입니다. 자,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면 아까처럼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이름을 3번 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당대표는 충청의 아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 순서고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또 마지막 한 번 좀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피켓에는 이재명의 1등 파트너라고 되어 있지만요,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든든한 파트너로 이렇게 좀 바꿔 집사를 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 하면 정청래 외쳐주시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기자 하면 청래야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목소리가 우리 정청래 후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 자, 마지막으로 이기자! 청래야! 여러분 뜨거운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우리 지지자분들과 사진 촬영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지지자분들 한 분 한 분과 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된 촬영된 사진을 여러분들 개인 SNS나 이런 데 좀 올려주셔서 우리 정청래 우리 민주당 후보님께서